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1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1479년 명성화 15년 대사관 성현 등과 집이 연민 등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신등이 비염하기를 청하였더니 모두 비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물러가서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못하였습니다. 박숙진의 말이 비록 맞지 않은 것이 있으나 원컨대 너그럽게 용납하여 주소서. 언관이 언사로서 좌지에 두면 뒤에 진언하는 자가 반드시 어렵게 여길 것입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때인데 너희가 어찌 감히 말하는가. 각기 물러가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17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아뢰기를 박숙진은 유리 장 70대를 속바치고 김민은 장 80대를 속바치는 것이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채직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17일 경자 네 번째 기사 홍문관 직제학 최경지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더건대 이에 적에는 간하는 관원이 따로 없이 모두 간할 수 있고 모두 말할 수 있었으나 후세에 관을 설치한 이유는 인주의 이목을 넓히고 국가의 대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예적의 명주는 사람의 간하는 길을 열어주었고 사람의 말을 금하지 않았으며 말이 마땅하면 즉시 그대로 따르고 비록 혹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를 더하지는 않았으니 이는 이목을 넓히고 국가의 대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처음 즉위하시면서 구원하기를 목이 마른 것 같이 하시고 간언을 따르기를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하였으므로 이를 말하는 자라가 서로 이어 태평한 터전이 되었으면 만세의 다행입니다. 다만 저번에 도승지, 홍기달, 성균생원, 허형, 장흥구, 주부, 정윤정 등이 모두 언사 때문에 의건부에 계류되었습니다. 비록 성명이 통촉하시어 바로 석방되어 나올 수 있었으나 외관의 사람들은 어찌 의혹이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대사헌 박숙진 헌납 김미가 이달 16일에 한 언사를 전하께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어 의건부에 가두고 추국하도록 명하셨으니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국가의 일을 말하면 한 사람이 계책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비록 범인에 있어서도 오히려 너그럽게 용서하여야 하는데 하물며 대간이야 본시 말하는 것을 직분으로 삼는 자이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박수진 등은 말하는 것을 책임진 자이니 이는 비록 그 말이 맞지 않았더라도 죄를 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류하여 가두고 추국하는 것은 아마도 이목을 넓히고 사람의 말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전하께서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 경사를 공고하고 방람하셨으니 진실로 인군이 간언을 받아들이면 아름다움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고서 죄주문 그러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한갓 알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면 아는 게 귀할 것이 없으니 대저 제왕의 학문은 아는 게 어려움이 아니고 행하는 게 오직 어려운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박숙진 등을 가둔 것을 석방하도록 명하소서. 언로를 열고 총명을 넓히시어 주요의 말이라도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미천한 말이라도 반드시 살펴서 양단을 잡고 중도를 백성에게 쓰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신등은 비록 모두 무상하여 인원수만 채우고 생각한 바를 논하기는 하나 그 직책은 모두 임금의 총명을 계광하고 임금의 덕을 보양하는 것이므로 지극한 간절함을 깨닫지 못하고 삼가 적기를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이미 죄주지 않았다 하였다. 추요는 꼴꿈과 나무꾼이다.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17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사한부 장량 성건 사관은 정은 유인호가 자자를 올리기를 인주가 간관을 두어 언척을 위임한 까닭으로 말이 비록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죄주지 않으면 언로를 열고 하정을 다하려는 소위입니다. 전하가 즉위하신 이래로 구원하기를 목이 마른 것처럼 하고 가난을 따르기를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여 대간과 시종이 모두 그 품고 있는 말을 다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박숙진, 김미의 말한 것이 비록 혹 중도를 잃었다 하더라도 그 직분을 다 하려고 함에 불과한데 만약 이로써 견책을 당하게 되면 뒤에 와서 말하는 자는 감히 그 정을 다 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을 추원하시어 포용하는 도량을 보이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이미 채직하라고 명하였는데 너희는 채직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하였다. 성근능이 대답하기를 언관이 언사로서 채직을 당하면 비록 주의를 더하지 않았더라도 그 채직시킨 이유는 그러다고 여긴 때문이니 신은 올보에 해로움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너희가 어찌 알지 못하면서 말하겠는가 하고 드디어 박숙진 기미를 복직시키게 하였다. 성조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17일 경자 6번째 기사 한승배 전교하기를 패비 윤씨의 집에 동생의 출입을 금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17일 경자 7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삼복하에 아뢰기를 장원서의 종인 금이와 종 북간이 내궁방의 녹비 4장 어교 80개 궁각 15개 백우전 21개를 도둑질한 데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17일 경자 8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에 아뢰기를 나간의 죄수인 관노 매읍금이 절도를 재범한 죄는 대전에 의하여 교대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17일 애민 첫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수호대간 진궁 병부 소보 원무 대마주 태수 종경국 월정수 종성홍이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치었다.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19일 애민 두번째 기사 종정국의 특송 원무기가 하직하고 돌아가니 예조에서 답사하기를 그를 받고 동리가 청승함을 알게 되니 위로가 됩니다. 바친 예물은 삼가 아래고 받았습니다. 토이가 정포 세필면포 한패로 돌아가는 사자편에 붙입니다. 내용 중 남해의 길이 막혀 북로로 호송한다는 등의 일은 또한 연두를 갖추어 아뢰었더니 전교하시기를 일본 국왕이 여러 번 신사를 보내어 언근함을 이루었으니 의가 마땅히 보빙하여 하나 단지 대마도에서 매양 왕도의 병난으로 인하여 해로가 막혔다고 말한 까닭으로 빅례를 행하지 못한 지가 여러 해 되었다. 근자의 본도에서 치부하기를 이제 전쟁이 끝이었으니 만약 신사를 보내신다면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호송하겠습니다 라고 하여 내가 매우 즐겁게 여기고 즉시 이 형원 등의 관원을 보내어 먼저 가게 하였다. 그런데 이제 본도에서 다시 말하기를 이제 다시 병난이 일어나 남로는 개통되지 못하고 북로라야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듣건대 북로는 풍파가 험악하여 행선하기가 어렵다고 하므로 이미 이 형원 등은 돌아오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대마도는 조부 때부터 성심으로 우리나라를 섬겼고 우리나라도 대접하는 데 변함이 없었으니 무릇 본도에서 말하는 바는 모두 성심에서 나온 것으로 그 열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전후의 말이 반복하여 서로 어긋나니 이것이 어찌 성심으로 사대하는 예이겠는가? 너희 예조는 치서하여 이를 효유하라 하시었으니 오직 조카는 알고서 천도를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충신으로 자예하시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동리는 기체를 말한다. 성조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19일 이민 세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박숙진이 산서하기를 신은 무사 한자로서 헌부에서 대제하고 있으나 돌아본데 덜끌만한 도움이도 없어 항상 전긍한 마음을 품어 왔습니다. 근자의 언사가 중도를 이뤄 주의가 만번 주고 마땅하였으나 뜻밖의 언명이 이르러 다시 복직을 허락하시니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상가 마땅히 취임하여 다시 노둔한 힘을 다하여야 하나 그게 생각하건대 본부는 조정의 이목이므로 관계됨이 가볍지 않습니다. 신은 원수만을 가르치어 날로 추졸함이 드러나 위로 성질을 저버리고 아래로 물론함을 끼쳤습니다. 이른바 모기의 힘으로는 산을 짊어질 수 없으며 졸장한 한가 스스로 손만을 상한다는 것이니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때 또 외람되게 있게 되면 이것은
스스로 허물을 부르는 것이 되니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고 한가한 곳에 처하게 하여 드디어 잔약한 자질로 하여금 여생을 온전하게 해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무사는 불초합니다. 전긍은 두려워서 매우 조심합니다. 전전긍긍. 성종시로 107권 성종 10년 8월 19일 에민 네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성현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엎드려 비목을 보건대 김진을 풍촌 도호 의사로 제수하셨는데 대저 관작은 나라의 큰 그릇이니 진시로 마땅히 진중하게 하여 아껴야지 잠깐 동안이라도 적임자가 아닌 사람을 제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진은 비록 선정관으로 상호군이 되기는 하였으나 일찍이 동반의 직을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인민하는 임무를 맡기시니 어찌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 놀라지 않겠습니까? 대저 처음으로 수령을 제수하는 자는 진실로 내력이 없으며 반드시 경직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시험한 뒤에야 보내는 것입니다. 소현도 오히려 이와 같은 하물며 삼품간이겠습니까? 또 동반의 조선은 비록 숙련되고 달통한 재주가 있더라도 반드시 세월을 지나면서 오랫동안 공적을 쌓아 뒤에야 그 작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도 오히려 혹 이와 같은데 더구나 무리 속에서 발수하여 낸 사람도 아닌데 어떻겠습니까? 이제 자궁자를 선정관으로 제수한다면 1년 사이에 상호군으로 제수하는 것은 상례이나 만일 혹 이로써 예를 삼아 상품이 되고 정삼품이 되고 갑자기 목사 대호 대도호 부사를 제수하게 되면 이는 한갓 관장만 몹시 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자목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어 모우라마는 패단을 마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 말이 옳다. 일찍이 동반을 지낸 여부를 내가 어찌 알겠는가. 이조에서 천망한 까닭으로 낙점을 하였을 뿐이다. 만일 동반을 지내지 못하였으면 어찌 백성에게 임하겠는가. 일찍이 동반을 지낸 여부를 이조에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성종시록 107권 성종 10년 8월 19일 에민 5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윤민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노비의 전개는 나라에 상교가 있습니다. 위로 반드시 전한 것이 있고 아래로 반드시 준 것이 있어 명백히 전수한 문계가 정음할 만한 것이 있어야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심해 등이 혹은 먼 조상의 문서만을 들고 있어 중간에 전개한 자가 없고 혹은 부모가 전한 것만 있고 위로 계승한 바가 없으며 혹은 스스로 중간에서 분집한 기록만을 빙자한 자뿐이니 모두 적실하지 못하고 상규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노비는 원래 공천에 매었던 것으로 세도에 의해 투부시켜 이름을 고치고 성을 바꾼 것이니 이른바 심환이 붙인 문기라고 한 것은 단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심해 등은 조선이 서로 전하였다고 일컬으며 관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아느니 이 무리를 역사하여 이기만을 생각할 줄 알고 방현을 범할 수 없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이를 징계하지 않으면 장차 무엇으로 뒷사람을 경계하시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장차 심해 등의 주의를 유례하여 과단하고 또 심환의 문기는 노비를 결절한 상례에 붙여 도리어 모조리 속공하도록 하여 나라의 다른 법이 없게 하시면 공도에 매우 다양하겠습니다. 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정계는 상속의 뜻을 적은 문건이다. 분집은 노비나 전택을 분할하여 취득함이다. 투부는 도망하였던 노비가 자수하여 본역에 돌아감을 일컫는다. 방화는 국법이다. 성종시록 107권 성종 10년 8월 20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록 107권 성종 10년 8월 20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07권 성종 10년 8월 20일 개미호 세 번째 기사 시독관 이창신이 주강에 병 때문에 입시하지 못하니 전교하기를 경련관은 본시 융성한 예로서 대우하여야 하니 그러므로는 예고를 하다가 병에 걸린 자는 내 약방의 약을 써서 치료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107권 성종 10년 8월 20일 개미호 네 번째 기사 호조에서 경상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언양현의 수제를 입은 민간은 31자이고 표물 압사한 자가 20인이나 기타 물가에 살다가 익사한 자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관찰사로 하여금 친히 모래에 파묻힌 전지의 결 목수를 살펴서 아울러 상고하여 아뢰게 하고 재해를 입고 실업한 인호는 진구하고 무율하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절로에 따라 한 곳에 모아 제사하게 하게 하소서 한 그대로 따랐다. 표몰은 물에 떠내려갑니다. 성조실록 107권 성조 10년 8월 2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107권 성조 10년 8월 2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07권 성조 10년 8월 21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논어를 강하다가 자장이 통달함을 묻는데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이름을 얻으려고 하는 일은 그 상하에서 모두 불가한 것이다. 아니 시간간 이 의부가 아뢰기를 자장이 성문에 논을며 몸소 익히고 관감하였는데도 위 이를 승상하기 좋아하여 무외한다는 이름을 면치 못하였는데 하물며 후세의 사람으로 이름 얻기를 힘쓰는 자가 어찌 적겠습니까? 인주가 사람을 쓰는 데는 마땅히 정밀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주하승지 김승경은 아뢰기를 이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찌 오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네는 반드시 패멸하고 말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21일 갑진 네 번째 기사 명하여 정경 정승 의정부 6주의 당상관 대관을 불러 다시 신종년의 봉사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정장선 한 명의 연사한 어여선은 의논하기를 적장을 세우는 것은 고금이 통이이며 대전에도 실려 있으니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족은 김견수의 일은 이것이 다만 한 집안의 일이므로 매우 고제에 어그러졌고 또한 대전의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비가 살았을 때에 관청에 고하여 정탈하였으며 또 그때에 국가의 의논이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탈적하는 의논을 따른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승민의 일은 이 예와 같지 않습니다. 그 할아비 신효창이 처음에는 차자 신자경의 아들 신윤동으로 후사를 삼다가 신윤동이 죽자 고처성 가운데 어진자로서 적자를 삼아 바로 신윤관으로 후사를 삼았으며 신윤관이 또 죽으니 신승민이 후사가 되었습니다. 신효창이 차자 신자경의 아들이 있는데 이제 제3자인 신자수의 손자로 후사를 삼았으니 그 불가함이 하나입니다. 신승민은 그 할아비 신자수를 버리고 신효창으로 할아비를 삼았으므로 이것은 조부가 없는 사람이니 그 불가함이 둘입니다. 신윤동이 죽은 뒤에 신효창이 유서를 남기기를 어진자를 택하여 후사를 삼으라고 하였지 신자수의 아들로 뒤를 계승하라고는 말하지 않았는데 신승민이 순서를 뛰어넘어 봉사하였으니 그 불가함이 셋입니다. 대명률에 무릇 적자를 세우는 법을 어기는 자는 장 80대에 처한다고 했으므로 패적하는 것을 금함은 율문에 분명한데 이제 신승민이 주사가 되었으니 그 불가함이 넷입니다. 김견수 조군의 일은 이미 지나갔으니 그만이거니와 이제 신승민으로 하여금 적사를 삼고 이제부터 검단하면 하나의 입적하는 일을 가지고 법을 써여는 것이 다르니 그 불가함이 다섯입니다. 반복하여 이를 생각하건대 다 불가하니 고제와 대전에 따라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김국광, 윤필상, 홍흥, 노사신,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조군의 일은 세조조에 이미 의논하여 정하였고 김견수, 신승민의 일 등의 일도 전일에 또한 일찍이 의논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상언으로서 이룩된 일을 일일이 추후하여 개정한다면 한갓 분요할 뿐만 아니라 대체도 해로움이 있으니 거진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는 부득이하여 패적할 자가 있으면 관청에 고하고 정탈하기로 예조에서 이미 수교하였으니 반드시 다시 법을 세울 금할 것은 없습니다. 하고 이승수, 이극돈, 이극균, 어세겸, 이육, 노필, 노공필, 한천손, 이철기현, 이극정, 권감, 이길보, 여자신은 의논하기를 세대를 전승함에 있어 적장으로 하는 것은 고금의 통이입니다. 조근, 김견수, 신윤관의 일은 모두 탈적한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으나 실질은 크게 같지 않습니다. 조근의 아비 조말생과 김견수의 아비 김연질은 모두 살아있을 때 논파하여 부득이한 정리를 조근 김견수를 확실하게 지적하여 후사로 삼았고
조군 김경수도 아들로서 아비의 제사를 받들었으니 신효창이 자손의 어진 자로 후사를 삼으라고 범칭한 것과 같지 않으며, 또 신윤관이 아비와 이주를 벌이고 소목의 서차를 어지럽힌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또 신윤관을 입호한 것은 바로 신자근의 뜻이요 신효창의 유의가 아니니, 신자근이 자기에게 계우한 것은 임의로 한 것입니다. 이제 이미 첩자에게 취향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대종을 삼아야 한다면 차자가 마땅히 승종할 따름이니, 어찌 함부로 차례가 아닌 삼촌으로서 사속하게 하고 뒤를 계승하였다고 이르겠습니까? 예로부터 혹 부득이하여 패적한 자가 있으나 아비를 버리고 할아비를 제사한 자는 아직 있지 않았습니다. 말이 순하지 못하고 이치도 어그러지니 먼저 의논하여 신효창의 차자 신자경의 적손인 신종년에게 후사를 삼으소서 하고, 윤계겸 박안성 배맹훈은 의논하기를, 적장을 세우는 것은 고금의 통법입니다. 장자가 모하면 차자가 봉사한다는 것이 대전에 실려 있어 바꿀 수 없으니 먼저 의논에 의하여 차자 신자경의 적손 신종년으로 후사를 삼게 하소서 하고, 박숙진, 연민, 이세필, 홍흥, 복승정, 김미, 안진생은 의논하기를, 처음에 신효창이 장자인 신자근에게 부탁하기를, 너가 무사하니 제계인 계제인 자수로 후사를 삼으라고 하였다가, 그 뒤에 차제인 신자경의 아들 신윤동으로 이 태어났는데 유식함으로 신윤동으로 후사를 삼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윤동이 요사하니 또 여러 자손 중에 어진 자를 택하여 후사를 삼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효창의 유명은 신자수에게 치중한 것이 아니며, 신자근이 신윤관을 조금 유식하다 하여 선사를 주관한 것은 신효창이 친히 명한 것이 아닙니다. 대전에 장자가 무하면 차자가 봉사한다고 하였으니, 신자근이 무하면 신자경이 마땅히 다음이어야 하므로 신자경의 자손이 신종년을 봉사시키면 거의 대전의 본의에 맞고 소목의 서차도 어지럽힘이 없을 것입니다. 신 등의 먼저 인호는 신종년으로 후사를 삼자고 하였습니다. 이제 만약 신윤관의 아들이 거전대로 후사가 된다면 한갓 대전에 어그러질 뿐만 아니라 소목도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조군 김견수의 경우는 친히 아비의 명을 받았으니 이와는 진시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내가 먼저 의논을 가지고 그러다 하여 다시 의논하라는 것은 아니다. 나라의 법을 쓰는 것이 어찌 두 가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 만약에 신효창의 유서를 버린다면 김견수 조군의 봉사도 마땅히 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김견수가 제사를 주관한 것은 처음에 조정에서 정탈한 것이니 어찌 경이하게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내가 장차 상냥하여 결정짓겠다 하였다. 정탈은 임금이 재계를 받음이다. 입적은 적자를 세움이고, 범칙은 넓은 범위로 일컬음이고, 승종은 대종을 계승함이다. 사속은 대를 이음이고, 무사는 무후, 대를 이어갈 자손이 끊어짐을 말한다. 선사는 선대의 제사이다. 성조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21일 갑진 5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마도 미원사가 말하기를, 할아비 때부터 천신산에 살면서 해적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대국에서 다시 서계를 보내어 불렀으나 아비는 스스로 범한 것을 부끄러워하여 오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수직하고 영구히 복력하여 숙배하고자 합니다 하였고, 대마도의 서기 안에는 미원 등사의 아들 미원사를 망배관으로 보내니 엎드려 허용을 내려주시고 숙배를 이루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기국에 가는 자는 단충을 이루게 하겠습니다 하였으며, 대마도 특송 원무기는 말하기를, 미원사는 관아 200여인을 거느리고 천신산에 거주하며 여러 곳에서 도둑질을 한 뒤 추포할 때 달아나 이 산에 들어왔으므로 죄를 논할 수 없으면 그 토속이 그러합니다. 위 항목의 미원사는 본시 도적의 괴수의 아들로 관아예가 있으니 마땅히 우등으로 재직하여 조무함을 보이소서 하였으니, 청컨대 정칠품 사정직을 제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수직은 외국인으로서 조정으로부터 임관의 사령서를 받습니다. 재직은 실직을 제수합니다.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2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20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22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대수 종경국이 사람을 보내어 도의를 바치었다.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20일 을사 네 번째 기사. 명하여 성현 이세필 유인호를 불러 묻기를 동반을 지내지 않고 수령이 제수된 자가 자문 많은데 어찌 유도 김진만 탄핵하는가 하니 성현이 대답하기를 전에 수령을 제수한 자는 모두 무인으로서 연변 군업에 제수하였는데 이는 연변의 방어를 중요하고 백성을 다스림은 너층 까닭으로 비록 동반을 지내지 않았더라도 가하였지만 풍천은 이름은 지인이나 백성을 다스림이 중한 까닭으로 김진을 제수하면 불가합니다. 또 풍천의 수령은 근년에 자주 채차되어 백성과 관리가 피곤하니 모름지기 어진 자를 보내어 안집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경직 3품을 바꾸라 하였다. 성현 등이 아뢰기를 만약에 경직의 동반 3품을 제수함 이것은 풍천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김진은 다만 동반을 지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록 서반의 아문처라도 모두 일찍이 제수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근래에 이 조에서 임무를 청구한 것을 보면 매우 경솔하니 이와 같이 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뒤에 배단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김진은 이미 상호군을 지냈으니 비록 풍천이라 하더라도 제수할 만하다. 그러나 동반을 경유하지 않은 까닭으로 개차하겠다. 만약 김진이 어딜다면 마땅 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니 내 우선은 능불능을 시험하여 취사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20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주광이 나아가다. 조화성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국법의 당번 군사는 복마를 타고 모두 유량하나 점거할 때는 이르러선 골하는 자가 많습니다. 대저 꼴은 겨울에는 저축할 수 있으나 여름이 되면 모름지기 날마다 비축해야 합니다. 신과 같이 상은을 많이 입은 자도 집에서 두 마리의 말을 기를 수가 없는데 더구나 군사로서 단동을 거느리고 두 마리의 말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병조에서는 또 따라서 죄준이 매우 가긍합니다. 옛날 세종조에는 한광한 땅을 가려서 군사에게 줘 목마하게 하고 이름을 갑사장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흑비와 더위를 당하더라도 꿀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양주의 녹양, 금천의 마장 같은 유가 모두 이것인데 어느 때에 다시 패하였는지 알지 못하나 소문을 듣건대 녹양은 범의 피해가 많다 하여 패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그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중간에 패하였는가? 만약에 범의 피해로 폐지하였다면 회복함이 오를 것이니 폐지한 연유를 병조로 하여금 상고하게 하여 아뢰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종년의 봉사하는 일을 전일의 신등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으므로 비록 이미 의논하여 아뢰었으나 중간에 능히 다 진달하지 못한 듯합니다. 신의 뜻으로 생각하기는 적통을 맞이로 세우는 것은 고금의 통법이니 바꿀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인정과 천리는 병행하여 어그러지지 않는 것이니 신성민은 대대로 전택을 상전하였으므로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 신종년에게 주면 불가할 것 같으니 신종년과 신승민에게 분급하여 송사의 근원을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효창이 신자수에게 부탁한 뜻은 반드시 의도한 바가 있었다 하였다. 홍귀다리에 아뢰기를 신효창이 장자 신자근에게 이르기를 너가 아들이 없으니 계제인 자수로 후사를 삼아 선사를 받들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그 뒤에 찾아 신자경이 아들 신윤동을 낳으니 신효창이 명을 바꿔 신윤동으로 사손을 세우고는 이어서 이르기를 사람의 수요는 미리 알 수 없으니 여러 자손 중에 어진 자를 대가에 후사를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신효창의 뜻은 신자수에게 있지 않았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그 집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주어야 하고 그 잔지는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하고 김계창은 아뢰기를
만약에 부모의 유서를 무시하고 드디어 격리를 만든다면 공평하지 못한 부모를 만난 자식들은 모두 말하기를 부모가 비록 나에게 공평하게 하지 아니하더라도 끝내 관청에 구하여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 갖겠다고 한다면 강상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니 제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다 줌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누어 줌이 옳을 것 같으나 내 마땅히 상량하겠다 하였다. 복만은 짐을 싣는 말이다. 수요는 오래 삼가 일찍 죽음이다. 성조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2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찬초사 김관이 중국 북경으로부터 돌아왔다. 성조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2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성현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근일에 여러 번 김진을 도호부사로 제수 헌마당하지 못하다고 하려 비록 명하여 개차하게 하셨으나 오히려 경관 삼품으로 바꾸시니 이것은 온전히 비상하고 관작을 너무 남용한 것이어서 진실로 신등의 소망이 아닙니다. 대저 작상은 국가의 공기입니다. 인주는 이에 의지하여서 현재를 세수하고 인신은 이에 말미암아서 사업을 이루며 하민은 이에 의뢰하여서 생식을 잘해하므로 그 중함이 이와 같으니 물러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저 1인의 슬기로서 일세의 재능 있는 자를 다 분별할 수 없는 까닭으로 전조를 설치하여 그 임무를 주었으니 진실로 혹 전조를 맡은 자가 자기의 사사만을 따르고 공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외람되게 참남해짐을 면치 못하여 권병을 도둑질하고 농락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임금이 사람을 쓸 때에 혹 제보에게 물어서 진퇴하게 하고 혹 법사에 위임하여서 규획하게 하며 가세를 상고해서 그 근본을 알고 재능을 보아 그 그릇에 맞게 하며 전리를 가다듬게 하여 그 마음을 권장시키고 공적을 헤아려 그 공로에 보답합니다. 그렇게 해야 용렬한 자가 몰래 등용되는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조정에서 전주함이 단지 동반 서반 두 반만 있어 동반의 서관은 일일이 차례를 따라 승진합니다. 그러나 서반과 같은 데 이르러서는 어모 장군 이하로부터 모든 군사와 잡류의 소위인 까닭으로 단지 자금만을 따르며 세월이 오래되고 가까움은 계산하지 않으므로 사용 사명으로서 뛰어올라 상호군 대호군에 제수된 자가 있는데 그 풍계는 비록 같더라도 그 형세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지금 무제가 김진보다 낫고 학문이 김진보다 나으며 훈로와 척관도 김진보다 낫고 경건하고 연습함도 김진보다 나은 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혹 백수가 되도록 난관으로 있으며 혹 10여 년이 되었어도 천전하지 못하여 사오품에 오른 자는 드물게 있고 삼품에 이른 자는 더욱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 능불능을 시험하려고 고지를 제수하고 그 능력을 보려고 달관으로 위임하고자 하시니 이는 한갓 진신만이 이를 듣고 경외할 뿐이 아니라 함께 동률에 있던 자도 주목을 주고서 서로 탄식할 것입니다. 신등은 김진과 더불어 추사하는 길이 다르므로 패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됨을 보면 어찌 무리해서 뛰어난 선비라고 하겠습니까? 녹록하고 심상한 사람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대저 영혼과 증거리라면 진실로 마땅히 촉탁하여 서용합니다. 그러나 서용할 즈음에도 그 행적을 상고하는데 하물며 녹록한 용인이며 전일의 이력도 오래되지 않은 자이겠습니까? 지금 내금이 겸사복은 모두 삼품 최아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진시로 삼품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반드시 가스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소매를 걷어 올리고서 다투어 김진을 구시로 내세울 것이고 전조에도 이를 예를 삼아 제수하고자 하면 능하다고 하고 장려하고자 하면 어질다고 하여 그 천망한 것을 가추초록하여 드리면 또한 예에 따라 얻게 될 것입니다. 대저 관적은 군중이 우르르 보는 것이고 권병이 모이는 것입니다. 도리는 그 문화에 나오며 주자가 그 수하에서 나오는 까닭으로 무례한 무리가 분주하게 길을 엿보고 밤낮으로 애결하는 자가 자주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조에서 이를 견제하여 감히 함부로 못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위로 전하의 성명을 두려워하고 아래로 대간의 방론함을 혐의함입니다.
처음에 김진의 수직이 전하의 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이조에서 초기한 것입니다. 비록 전하께서 특명한 사람일지라도 실제로 부당하다면 진실로 아래여서 개정하게 하며 옳은데 하며 하인의 소위에서 나왔으니 그 공평하고 공평하지 못함을 알 수 있겠습니까? 김진과 같은 자는 사품 이하의 관직을 얻어도 족할 것입니다. 진실로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다면 오품에서 사품으로 오르고 사품에서 상품으로 올라야 하며 또 이로 말미암아 승척하여도 차례를 잃지 않을 것인데 어찌 이로써 드디어 격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일의 전조에서 명기를 아끼지 않고 용이하게 사람을 주의하니 이것은 신등이 일찍이 가슴 아파했던 것입니다. 대저 하나의 두레박줄의 작은 것이 우물난간의 가로된 나무를 끊고 하나의 낙수물의 가는 것이 돌을 침식하는데 우물난간의 나무는 두레박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돌은 낙수물에 침식되는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되는 것은 차츰 갈려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신등이 반복하기를 그치지 않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점점 스며드는 것을 미워하고 그 예를 이끌어서 드디어 법으로 정함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위로 대체를 돌아보시고 아래로 무리를 따르시어 김진에게 사품 이하의 직을 제수하여 후 이를 폐단을 막으소서 하니 승정원에 선교하기를 김진은 이미 상호군을 지냈으니 나는 상품을 제수할 만하다고 여겼는데 너희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간관의 말이 옳습니다 하니 동방전 정 사품직을 제수하라 하였다. 업무장군은 서반 정산품 당하간의 위호이다. 척와는 청리이고 추사는 진퇴 또는 취사를 말한다. 녹은 주관 없이 추종하는 모양이다. 도리는 복숭아고 오얏 곧 청간 현사를 말한다. 주자는 붉은빛과 자줏빛 곧 고이 고관을 말한다. 승척은 승진을 말한다. 성조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24일 정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24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신형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팔도 추세경 저관의 수가 10여 원에 이르고 모두 어사를 겸임하였으니 옳지 못합니다. 추세경 저관은 다른 어사에 비교할 것이 아니어서 장차 한 고을에 머물며 반드시 수령과 더불어 대어함이 있게 되니 그렇다면 배단이 없지 않을 것이며 단지 어사의 기품만을 손상시킬 뿐입니다. 옛날에 호패를 시행할 때에 폐해가 간혹 있었으므로 군적을 만들 때는 어사를 겸하지 않았으니 지금도 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평안도 재상경찰관 또한 어사를 겸하여 한도에 안에 두 어사가 함께 갔으니 분유할 것 같습니다. 그 도의 수령으로 하여금 재상을 살펴서 아뢰게 하고 뒤에 잘못된 곳이 있으며 조관을 보내어 개정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선교하기를 사람들이 어사를 겸하면 배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까닭으로 내가 달았을 뿐이다. 비록 어사를 겸하더라도 무슨 배단이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24일 정리 세 번째 기사 김건을 가순대부 언양군으로 삼았다.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2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박숙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대간이란 임금의 이목이요 조정의 승묵입니다. 말이 승려에 맺히면 임금이 태도를 고치고 일이 낭묘에 관계되면 재상이 대주의하는데 하물며 그 나머지겠습니까? 그런 까닭으로 수의가 한번 출동하면 산악이 동요하고 유거가 한번 임하면 군현이 분주하니 그 위망의 중함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에 먼 사방과 많은 군업 수령의 탐람하고 청렴함과 민간의 이롭고 병됨을 알 수 없다면 이목의 권한을 특명하여 제도에 나눠 보내어 사방의 일을 연문하게 하되 동쪽에 소문을 내고 사실은 서쪽으로 달려서 마치 매가 공격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면 간사하고 나쁜 자들이 담이 떨어지고 승냥이와 이리 같은 무리가 자치를 감추게 되는데 이는 옛적의 상규이며 조종의 고사입니다. 어찌 한 지역의 한 가지 작은 일을 가지고 어사를 차출하여 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추세, 재상 등의 일로서 어사를 차견하였으나 대저 어사가 9년에 오래 머무르면 불가합니다.
저늘에 호패 반고 의사가 군업에 머물면서 사람의 소망에 부응하지 못하였으니 오래 머물면 무람없이 되어 위험이 들키지 못합니다. 후일에 비록 중대한 일을 로 인하여 가게 되더라도 군업에서 싫도록 듣고 염증이 나도록 보아서 반드시 그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사체에 무너뜨림이 없겠습니까? 또 이들이 비록 겸직하였다 하더라도 자손이 승음하여 실행함과 다름이 없으니 다른 날에 한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이 근마지 않는 자를 차견하게 되면 어사의 이름이 대수롭지 않게 되어 너무 경하지 않겠습니까? 저늘의 강흡과 같은 자는 사람들의 입에 올라서 당시에 남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신등은 언관에 욕되게 있으며 항상 걸맞지 못함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체에 관계됨이 있으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겸 어사를 없애고 그대로 경차관이라 부르게 하여 공사가 아니면 수령을 접하지 않는다면 거의 그 배단이 없으며 또한 사체에도 합당할 것입니다. 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유거는 가벼운 수레이다. 임금의 사신이 탄다. 승음은 특별한 음간으로 임용됩니다.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28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장령 성근이 아뢰기를 지금 추세와 재상을 위하여 어사를 보내면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내가 경차관의 작패를 염려한 까닭으로 어사를 겸하도록 명하였는데 이제 장령이 말한 것은 어떠한가 하였다. 영사 한 명이가 대답하기를 어사는 진시로 질행하여야 마땅한데 추세하는 일은 속히 마칠 수 없으니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성근이 아뢰기를 비록 어사를 겸하지 않더라도 수령을 접하지 않는다면 무슨 작패가 있겠습니까? 어사를 보내어 폐허를 제거할 수 있다면 신등이 마땅히 먼저 개청하였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에 자견된 자가 어찌 모두 작패하는 사람이겠는가? 그러나 조사도 대전을 의식하지 않고 범법하는 자가 있으니 만약에 의사의 이름을 띠면 스스로 마땅히 괘씸하고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성근이 말하기를 만약에 어사를 겸하면 아전도 역마를 타야 하니 군업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작패가 많을 것인데 의사가 어찌 이를 다 알아서 감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사를 겸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질행은 줄다름 질척함이다. 성령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2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2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축전주 좌이문 원국길 일향 월대우 살마 삼주 수호 대관 충차 비전주 산성 태수 원길 서해도 비전주 태수 원덕 대마주 국분사 주지 숙목이 사람을 보내어 도의를 바치었다.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3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지평 홍흥이 아뢰기를 경면이 봉사할 집이 없다여 그 부조의 미분 노비를 집값에 준하여 더 주게 하늘은 일찍이 이미 정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면의 하랍이 경련은 아들이 많아 생전에 나눠준 것이 매우 균등하지 않아 혹은 19 혹은 5, 6구를 주어 그 분배되지 않은 자는 단지 49뿐이니 이를 가지고 골고루 준다고 해도 오히려 족하지 못합니다. 또 사대부의 아들에게 집을 전할 수 있는 자는 거의 없으니 만약에 한번 그 단서를 열리면 사당을 세우지 못한 자가 모두 핑계댈 만한 구실을 다투어 노비로서 그 값을 채우려고 할 터이니 송사는 단서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조부의 미분 노비를 사당의 집에 기준하여 주게 하면 옳지 않겠는가 하였다. 영사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노비를 가지고 집값만큼 더 주는 자는 또한 많습니다. 더구나 미분 노비를 주었으니 어찌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하고 동지사 이승서가 아뢰기를 진실로 미분 노비가 있다면 집값에 준하여 주는 것을 어찌 정죄하겠습니까? 하고 홍응이 아뢰기를 경여의 후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자에게 전하여 준다는 것은 명확한 문적이 있으니 동요할 수 없습니다.
경유형의 처는 이미 있던 집을 다른 아들에게 전해주고 또 노비를 얻어 장자에게 주려고 하니 간교함이 막심합니다. 하고 이 승소가 아뢰기를 후초도 사당에 들어가니 그 집은 장자에게 전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홍흥이 아뢰기를 노비를 가지고 봉사하는 집에 더 주게 하는 단서를 열어주면 옳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미분 노비는 어버이에게 딸린 노비로서 생전에 상속되지 아니한 노비이다.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3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광흥창 수 구치곤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3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명하여 정경 정승과 부원군 등을 불러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고 또 영안도 경차관 신중거를 불러들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삼봉도 사람이 관군에게 저항하는 기세가 있어 경등과 더불어 의논하여 처리하고자 한다 하니 주하승기 김승경이 아뢰기를 삼봉도 곁에 소도가 있는데 전군 자 등의 2호가 도망하여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본도의 사람을 모집하여 그 뜻하지 않은 때에 갈 것 같으면 삼봉도 사람이 미처 깨닫기 전에 소도의 두 집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형세를 살펴서 사람을 보내 토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정창선은 말하기를 삼봉도 사람이 알고서 내섭하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에 그렇다면 광군이 욕을 볼까 두렵다 하였다. 도승지 홍기달이 아뢰기를 오진의 인성은 본래 공을 탐함으로 적이 만약 번경하면 타경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고서 스스로 그 공을 독취하려지 하려 할 것이니 만약 중한 상으로 모집하면 반드시 취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신중권은 말하기를 삼봉의 수로는 5월 9월은 바람이 순조롭고 바닷가가 맑으니 이때라야 갈만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영안도는 도로가 아득하게 막혔으니 검령골에 미쳐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정창선은 말하기를 반드시 들어가 토벌해야 한다면 늦출 수 없습니다. 만약 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장차 토벌할 것을 알게 하여 방비가 있으면 크게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거하여 속히 토벌하면 마땅하니 전졸 1,500명 쓰면 500을 씀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우부승지 최수가 아뢰기를 이 정도의 수는 필요 없습니다. 비록 3,400이라도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쪽 사람은 모두 마상선을 사용하는데 장망한 큰 바다를 어찌 마상선으로 군사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또 저 섬의 지세가 험하고 평이한 것과 사는 사람이 많고 적음도 알지 못하니 대군을 함부로 동원하여 불측한 모험을 무릅쓰는 것은 옳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신중거가 아뢰기를 들으니 어명산이 도망하여 들어갔을 때 남의 초마선을 훔쳐 타고 갔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로는 며칠 길이 되며 그 섬의 배를 정박할 곳은 몇 곳이나 있는가 하였다. 신중거가 대답하기를 사람이 말하기를 이틀 길이고 배를 정박할 곳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고 우승지 이경동이 아뢰기를 저들도 우리나라 사람이니 어찌 관병에게 저항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보내어 초모함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관역을 일삼지 않고 안압하면서 사는데 그들이 즐겨 오겠는가? 하였다. 홍기달이 말하기를 만약에 초모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반드시 이 해를 개진하여 다방면으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제 9월이 이미 박도하였으므로 전함의 모든 일은 반드시 미처 판비하지 못할 것이니 명년 2, 3월을 기다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독승지가 말한 것은 마땅하다. 이 일은 끝내 비밀이 할 수 없으니 이제 감사와 절도사에게 유시하여 전함을 준비하게 하고 군사를 크게 동원한다고 소문을 내면 저들이 혹 기복할 이치도 있을 것이다 하자 모두 말하기를 상교가 진시로 지당합니다 하였다. 오지는 두만강 연안에 있는 종성, 온성, 회령, 경원, 경흥의 다섯진을 말한다. 마상선은 노를 적게 된 작은 배를 말한다.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30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이등량 남도절도사 이흠석
북도질도사 신주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찰관 신중거가 와서 말하기를 본도 인민이 자역을 도피하여 몰래 삼봉도로 가서 그 수가 무려 1000여 명이나 된다고 하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재의 고을의 수령이 능히 무율하지 못한 소치이다. 그러나 국가를 배반하고 절도하여 투신하여 갔으니 죄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대병을 동원하여 토벌을 하려고 하니 경등은 다 이 뜻을 알고 초맛은 50척을 제조하여 기다리라. 저들이 만약 스스로 죄가를 알고 회오하여 나오면 마땅히 그 죄를 다 용서하고 중한상을 다할 것이며 만일 혹 진미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무찔러 없애버리고 남음이 없게 할 것이니 뉘우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경등은 아울러 이 뜻을 두루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진미는 고집세고 명민하지 못합니다. 성조실록 107권 성조 10년 8월 30일 개축 5번째 기사 김양경을 정헌대보 행 사헌부 대사원으로 박숙진을 가정대보 계승부 유수로 박근을 가선대보 행 첨지 중추 부사로 최정을 통정대보 돈영부 도정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108권 성종 10년 9월 1일 음묘 첫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조실록 108권 성종 10년 9월 2일 을묘 두번째 기사 명하여 왕자가 길에서 대간을 만났을 때 적에 예를 행하는 의식을 의논하게 하였다. 정상성 김국강이 의논하기를 세종조의 산품이하는 말에서 내리고 왕자는 말에서 내리지 않고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때 조사가 길에서 왕자를 만나게 되면 예가 없었으므로 세종께서 이 법을 마련하셨는데 이는 세종께서 격함이 있어서 마련한 것입니다. 세조 때에 이르러 대전을 산정할 때 이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대저 예로부터 왕자 왕손은 교긍함이 많고 공손함이 부족하므로 옛 일을 상고하건대 삼공의 지위를 후왕의 위에 두었으니 이것도 미리 공손하기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조정에서 대간을 대우하기를 이품이상과 일체로 하는데 대간을 가느니 말에서 내리면 왕자도 말에서 내려 업하는 일을 행하고 지나가는 것이 적당하니 별도로 새로운 법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한명의 심해 윤사한 연필상은 연하기를 대소 조간 및 대간이 왕자와 서로 만나는 예법 절차를 예조로 하여금 참작하여 정하게 한 뒤에 다시 상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흥은 의논하기를 조간과 왕자의 좌석 차례와 서로 대우하는 예는 대전에 실려 있으나 다만 길에서 만나는 예는 없으니 보태어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였는데 한명의 등의 의논을 따랐다. 교긍은 교만하고 자보합니다. 성조실록 108권 성종 10년 9월 2일 을묘 세번째 기사 한승부의 사례기를 대전 가운데 전택 소송은 5년이 지나면 청리하지 아니하고 노비 5개월은 3년이 지나면 청리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사채만은 연한이 없기 때문에 시정의 몰입애들이 몰래 이식을 취하고자 하여 고의로 징수하지 아니하여 혹은 5, 6년이 지나고 혹은 10여 년이 이른 뒤에 고하여 다투면 비록 혹시 이미 징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루고 계획권을 주지 아니하고는 고의로 해가 오래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소송하여 거듭 징수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고 소송하는 것이 날마다 번거로워 본변에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참건대 이제부터는 부채를 갚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나도록 관에 고하지 아니한 자는 정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게 하여 간사하고 거짓됨을 막으소서. 그리고 아직 고장을 접수하지 아니한 것은 금년에 하나여 관에 고하기를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전택은 논밭과 집이다. 계획권은 정서이다. 성조실록 108권 성조 10년 9월 4일 정사 첫번째 기사 임금이 문소전 연원전 별전을 친히 행하였는데 백관들이 배제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임금이 경회로 밑에 나아가 종친의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성조실록 108권 성종 10년 9월 4일 정사 두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성건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요즘 여러 번 종친과 더불어 관사를 하셨는데 비록 근시와 사간일지라도 모두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신등은 의혹스럽습니다. 임금이 행하는 일은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것인데 어찌 임금의 일을 행하는데 사관이 입시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또 듣건대 종친이 관사로서 벼슬로 상을 받은 자가 있다고 하니 무릇 벼슬의 상을 어찌 활을 쏘아 내기 하여 얻을 것입니까?
만약 활 쏘는 것이 능하다고 하여 문득 벼슬로 상을 받는다면 신등은 벼슬의 상이 너무 가벼워서 관사하는 일이 한갓 은혜를 바라고 상을 탐내는 바탕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제부터는 관사할 때 모시는 신하로 하여금 모두 참여하게 하여 조정의 예를 엄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성현이 경련에서 또한 이 일을 반복하여 말하므로 나도 반복해서 계유하였으니 그대가 마땅히 내 뜻을 밝게 알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억지로 말하면서 그치지 아니하는가 하였다. 성근이 말하기를 임금의 거동은 사관이 반드시 서는 것인데 종친을 인견하기를 이처럼 자주 하면서 법으로 따른 신하가 없으면 기쁨이 흡족한 나머지 혹시 실수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말하면 그치지 아니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의 말이 대체는 비록 옳다고 하더라도 어찌 감히 나에게 이기기를 구하는가? 경연에서 날마다 3번씩 접하는데 이것도 잦은 것이다. 그러나 어찌 자주 하고 친근하다고 하여 신뢰됨이 있겠는가? 예전에 임사홍이 승지가 되었을 때 말하기를 무릇 조가는 사만하면 계급을 다하는데 정치는 처음 벼슬을 준 뒤에 계급이 오를 길이 없으니 청근대 혹은 그를 강하고 혹은 활쏘기를 시험하여 그 능한 일을 골라서 계급을 더 하소서 하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 하였다. 성근이 아뢰기를 경영관은 예로서 대우하기 때문에 비록 날마다 3번씩 접견하더라도 진시로 실수가 없으나 종치는 친근함을 믿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또 임사홍의 이 주청은 잘못입니다. 종친의 벼슬은 보통 관원에 비할 것이 아니고 선왕의 제도에 본래 자급의 한계가 있는데 어찌 한 가지 일이 능하다고 하여 갑자기 계급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성근이 또 청하니 전교하기를 장차 생각해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08권 성종 10년 9월 4일 정사 3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윤민 장량 성건 신형 집병 홍흥 복성정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강양구가 운수군이 각각 활로 소를 맞음으로써 승급하였다고 하기에 곧 농계하려고 하였으나 재계로 인하여 하지 못하고 이제 사자를 올렸더니 전교에 이르시기를 임사홍이 나에게 권하여 계급을 더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물론 말하는 것이 착하면 사람의 신분으로 말을 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사홍의 아는 바가 타당치 않은데 전하께서 마음에 두시고 잊지 아니하시면서 신등이 말하는 바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니 신등의 실망이 진실로 깊습니다. 또 관사할 때 승지와 사관으로 하여금 입시하게 하면 종친이 감히 신리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계유하였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윤민 등이 또 아뢰기를 관사하는 것이 비록 무를 숭상하는 것이고 라고 하더라도 놀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데 이처럼 번거롭게 자주 하면 승부를 다투는 점에 혹시 신뢰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신뢰한 뒤에 바로잡으려고 하면 은혜를 상하게 할 것이니 일찍 방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일이 옳지 못함이 아닌데 구태에 청하기를 말지 않으니 내가 꾸짖고자 하나 언관이기 때문에 결단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각각 물러가라 하였다. 윤민 등이 다시 아뢰기를 관사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 사관도 입시하지 못하게 하시니 신등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물러가라 하였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임사홍의 말한 말이 지금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니 김계창이 아뢰기를 성전색 김자원이 신에게 전하였는데 신이 대간에게 전하였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하였다. 임사홍이 성지 때에 어떤 사람이 아랜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08권 성종 10년 9월 4일 정사 4번째 기사 성정색 설맹손이 언자와 한자를 섞은 편지를 한 장 가지고 와서 성종원에 보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대간의 말은 내가 감히 알지 못하겠다. 조종조에서 종친을 맞이해 격방하면서 3, 4경에 이르러서 파했는데도 사관이 입시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만약 정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날마다 종친과 더불어 술에 취하여 놀고 장난친다면 진실로 옳지 못한 바가 있다. 그러나 모든 공사를 즉시 처결하고 하나도 유체됨이 없으니 여가가 있으면 종친을 맞이해
해 보는데 이것도 친친하는 의이다. 무엇이 옳지 못함이 있는가? 대저 사건이 임금에게 돌아가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대간에게 돌아가면 어지러워지는 것이니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본별은 곧 직권이 돌아가는 여하에 달려 있을 뿐이다. 장차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성지들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였는데 성지들이 아뢰기를 대가는 언관이므로 미리 마음에 맞지 아니함이 있으면 모두 숨김없이 진술하는데 그 말이 옳으면 듣고 옳지 못하면 듣지 아니하는 것은 전하께서 그 두 가지를 골라서 처리하는 데 있을 뿐이며 말이 옳지 않다 하여 대간을 꾸짖을 수는 없습니다. 승지와 사관이 입시하는 것은 주중도에 이미 전례가 있으니 역시 전하의 짐작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격방은 격구이다. 사권은 이를 시행함에 있어 직무의 권한이다.